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제 묘월이니까 확실히 그 따뜻하다는 느낌이 물씬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하게 될 강의는 오운육기인데요. 오운육기 내용이 뭐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운육기라는 말 자체가 이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사주팔자나 배우면 됐지 뭐 오운육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오운육기를 아셔야만이 좀 사주가 더 이제 좀 섬세하게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음양오행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그 사주 공부 10년, 5년 하셨어도요, 음양오행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음양오행은 육친 뽑을 때만 쓰고 실제로 사주 해석할 때 전혀 적용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탄생부터 생로병사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멸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모두 음양오행의 그 운동성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든 다 정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너무 이제 신비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사주를 그냥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이고 깊이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양오행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운육기 오늘 하게 될 강의 자체도 다 음양오행이고요. 왜 계속 기초적인 음양오행 얘기만 하고 있느냐, 제가 모임할 때마다 그걸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의 한 2시간 들으면 음양오행 다 알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강의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뭐 하시다가 중간에 이해 안 되시면 언제든지 계속 질문 주시면은 그 보조에 맞춰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음양오행은 이제 뭐 태초에 무극과 태극부터 시작한다는 건 아시죠? 하도 얘기해가지고 아실 거예요. 너무 먼 개념인데, 그러면 나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아니, 인간부터 시작하잖아요. 인간의 그 탄생설, 탄생설. 이 지구의 탄생설, 어디서부터 생겨났냐는 거였죠. 가장 기본이 뭐였습니까? 지구에 생명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됐죠? 혹이요? 토요? 오행적으로 말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그쵸? 물이잖아요, 물. H2O. 그쵸? 물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 화성에도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왜 그러겠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물이냐? 근데 물의 요소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걸 쪼개면 어떻게 돼요? 수소죠, 이게. 수소 1개에 산소가 2개가 결합돼야 이게. 수소도 계산서 하나인가요? 네. 그러면 이게 잘못됐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네, 그렇죠. 수소가 2개니까, 그러면 수소가, 짝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조건이 돼야만이 생명 탄생의 조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뭐, 현대 공학자들, 화학자들 이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철학에도 그게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숫자 할 때 1이라는 거는 하나를 얘기하고요. 2개,
두 개는 음을 얘기해요. 이건 양을 얘기하고, 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합치면 석삼자를 이렇게 세 개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1 플러스 2가 이제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만나면 새로운 발전 조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또 하나가 생겨나죠. 예. 만물의, 그러니까 처음에 빅뱅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만물의 지금 살아가는 우주의 진화나 지구의 어떤 진화의 역사들이 다 보면 성장하기 위한 진화, 양적인 진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굴러왔다는 거예요. 예. 왜 잘 살라 그래요? 왜 남들 앞에서 뽐내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그냥 타고났잖아요. 그렇게 이기려고. 그렇죠. 생존 본능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본능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런 본능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프로그램 속에다가 집어넣어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더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렇죠.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더 나은 개체로서 발전하기 위한 거예요. 공부는 왜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물은 사실은 이렇게 성장을 통해서 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1 플러스 2가 만나서 3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창조, 진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진화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를 더 알았어요. 예, 물론 이제 깜빡깜빡 하십니다만은, 예, 그래도 알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여기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천인지 개념이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인지 개념이라는 것은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사주를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헷갈려 하냐면, 보통 사람들의 해석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개념을 잘 못 잡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이렇게 3단계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혀 3단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단계냐? 이거는 이제 최소한 3차원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1차원의 개념만 보고 있어요. 1차원이 이거죠. 1차원이 선이란 말이에요. 네. 너와 나와 이렇게 1차원에서는 나밖에 없어요. 너. 그렇죠. 너밖에 없어요. 너와 내가 맞닥뜨리면 내가 이기든 네가 이기든 둘 중에 하나 결정은 내리자.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외나무다리에서 둘이 만났으면 내가 먼저 건너가든 네가 싸워야 돼요. 누가 돌아갈래? 나는 못 비킨다. 네가 돌아갈래? 내가 돌아갈까? 이 차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벌면 좋고 안 벌면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돈을 버는 그러니까 방법도 그런 바운더리 내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그걸 사주를 관찰을 하니까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탄생 과정도 저렇게 3단계로 되어 있고 진화와 발전 성장의 과정도 3단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는 소멸의 과정도 저렇게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운을 바라보고 있을 때 3단계적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3단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 뼈, 근육, 껍데기 3개로 되어 있죠. 과일, 씨, 과일살, 껍데기 3개로 되어 있죠. 그렇죠? 밤, 송이, 안에 속껍질, 그 다음에 알맹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질만 다를 뿐이지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밤이 완전히 그러니까 다 익은 놈은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안 되면 다음 생명을 창조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존재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자님이 개념을 잘 잡으라 그랬던 거예요. 정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명. 그러니까, 정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름을 바로 써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이름은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못하면 정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학교라고 우리가 이름을 명명했으면, 거기서 반드시 아이의 학교라는 그 뜻 속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지식도 가르치지만, 인성도 가르치고, 그렇죠. 사회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준비 상태를 완전히 갖춘 것이, 알려주는 것이 학교예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것이 정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잘못됐을 때, 그것은 학교가 학교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의 그 어지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이 문제를,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공자님께서 정명해야 된다. 이름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학이라고 하는 것도 뭐 육친이 됐건 오행이 됐건 12운성이 됐건 사람들이 그 이름의 형태는 다 알아요. 근데 이름의 그 뭐 삼합이면 삼합의 본질 속까지 다 알아야 그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념 자체도 제대로 안 서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어떨 때는 12운성 보고 좋다고 얘기해요. 어떨 때는 오행 보고 좋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육친 보고 좋다고 그러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비빔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주풀이가. 그러니까 중심이 없어지고 또 그런 사람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선생이 틀려도 밑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몰라요. 그게 맞는 교육이에요. 한 몇 년 공부했는데 선생이 뭔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잘못 쓰고 있으면 이거 잘못돼가지고 이거 아버지죠? 막 관성 가지고 이게 아버지가 이러니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누구도 거기다 도를 못 따라요. 왜?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념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인생의 어떤 그 사건들의 현상이 3차원의 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이 천이잖아요. 하늘의 기운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요. 하늘의 기운이니까 이게 천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오늘 날씨가 맑음. 이렇게 개념을 해보자면 말이에요. 맑음. 예? 자, 땅의 입장은 꽃 폈음, 개나리, 꽃이 폈으니까 대략 봄쯤 예상이 되네요. 온도, 그러니까 온도로 할까요, 온도? 온도, 맑음, 온도는 약, 오늘 한 20도 됩니까? 25도, 따뜻한 정도 됐다. 약간 더울라나? 그러니까 25도, 이 정도의 개념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나 오늘 컨디션 어제 잠 못 자서 별로. 나 별로.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금수강산도 지금 다 귀찮아요. 예? 천하의 금수강산 다 귀찮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통,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보통, 할 수 있는 일 많겠죠. 예? 자, 그런데 좋아. 자, 하늘 흐려요. 흐림. 땅 추워. 엄청 추워. 땡땡 얼었어요. 예. 하고 싶은 의욕은 많은데 한계가 있겠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겠죠. 하려고 해도.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3단계가 섞어져 있단 말이에요. 섞어져 있어서 그 사람의 운을 바라보는 그 형태가 어떻게 돼요? 원국과 대운과
세 운이 결합돼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다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3단계로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거하고 또 뭐, 여기 인대운에 신대운 만나서 인신충돼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늘하고 땅하고 충돼서 지금 내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데, 자, 우리 인간은, 하늘은, 하늘의 기운은 돌아가요. 무엇으로요? 기적인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천간이라고 그러죠, 사주에서는. 천간이라고 그러는데, 천간의 변화 법칙을, 오운이라고 이제 합니다. 천간의 변화 법칙을 오운이라고 그러고, 우리 사주에서는 각 글자들 하나를 하늘에 떠 있다 그래서 천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는 지가 있어요. 하늘의 간지예요. 땅의 간지예요. 근데 땅의 운행 법칙은 6단계로 돌아가요. 이것이 왜 6단계로 돌아가는 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강의가 길어지니까 일단 생략하고 6단계로 일단 돌아가는데, 그 변화 법칙을 6기의 변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기라고 해요. 자, 그럼 그 중간에는 천진이라고 해서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천기도 받아들였고 지기도 받아들인 존재예요. 지기도 받아들인 존재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늘의 기의 영향도 갖고 있고 땅의 영향, 기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지물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혼자 자기의 우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신기지물이. 예? 그러니까 도 많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으면 많이 하면 우주여행도 혼자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기만의 어떤 은하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녹아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또 하나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함께 영향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주학이 맞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요, 팔자라는 개념이 왜 우주는 계속 크게 12만 8천 몇 년 주기로 돌아요. 예? 그래서 지금 6만 몇천 년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6만 8천 년인가.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한 7만 년쯤 왔으니까, 예? 반쯤 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주에 가을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예? 크게. 그럼 그 과정 중에 60갑자 계속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의 어딘가의 시점에 내가 딱 태어난 거예요. 어딘가에.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나면 같은 천기를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질이나 성품이 다 같아요. 비슷해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기질이나 성품이. 그럼 사주가 다 똑같은데 인생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틀린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 60년 전에 그 팔자는 대통령인데 왜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생각해봐요. 임꺽정 같은 사람이 지금 태어나봐요. 의적은 무슨 의적이요? 저 교도소에 가 있지. 신창원 씨 지금 수감생활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범죄자일 뿐이에요. 시대가 그래서 그것을 통제할 만한 시스템이 덜 갖춰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당신이 볼 땐 똑같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문화, 가치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달라져 있어요. 그렇죠? 불과 20년, 10년 전과 지금만 따져도 달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추구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한의사인데 옛날에 전쟁 때 50년대 이때는 쟁이었어요. 점쟁이나 침쟁이나 똑같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뭐예요?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한의사 이러면서 예, 예? 간이 혓바닥 좀 내보세요. 탁 이러면서 탁 그러고 여태 근데 시대가 이래가지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한의사가 저 옆에 있는 만약에 한의사 선생님이 40년 전으로 돌아갔다면 별 볼 일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침통 들고 맨날 오라는 데서 5,000원 받고 침 놔주고 있었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똑같은 팔자가 쓰임이 달라진 거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천기는 같죠. 근데 지기는 타고난 건 다 달라요. 지기는 고향이 다르고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같이 다르잖아요. 다. 지기의 영향을 반드시 받아요. 지기가 인간에 얼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기가 나의 기륭화복에 몇 프로 미친다고 생각이 들어요? 60%요? 80%요? 아. 90% 이상 100% 가까이 됩니다. 100%인 것 같아요. 왜? 100%입니다, 거의. 내 몸은 흙에서 났어요. 물의 변화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면, 물의 변화에 의해서, 물의 변화라는 건 실제로 물일 수도 있지만, 물의 변화에 의해서 뭐가 변했어요? 토가 수상을 하고 있을 때, 목상을 하고 있을 때, 화상을 하고 있을 때, 금상을 하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이에요. 저게 불이 아니고, 예? 돌이 아니, 토라는 건 뭐야? 유기물, 생명을 이룰 수, 창조할 수 있는 유기물이 수의 상태, 예? 수의 상태에 있다는 건 뭐예요? 가장 작은 입자의 상태를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수가 점점점 그 작은 입자에 있던 것들이 점점점점 불어나잖아요. 점점점점 불어났단 말이에요. 점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점 다시 작아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토에 변한 거예요. 토가 토화작용이라 저걸. 토가 변해서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만한 사람 있었어요. 엄마 죽어버리게 아주. 나올 때 이만하잖아요. 예. 근데 그놈이 막 이만기처럼 이만기도 처음에는 이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만해졌잖아요. 그게 토의 변화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영양을 흡수해서. 그러니까 풀 뜯어 먹었으면 나는 풀 먹고 살았는데요. 풀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 있는 유기물을 빨아들였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흙이 풀로 바뀌고 풀이 소로 바뀌고 소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변화한 거예요. 계속 변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그렇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기와 유기적으로 내 몸뚱이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정신력이 좋은 사람도 이렇게 송곳으로 푹 쓰시면 어떻게 괴로워요? 즐거워요? 즐겁죠. 그렇죠? 나는 괜찮습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정신노동은 편하고 육체노동은 힘든가요? 정신노동 하는 사람은 그래도 육체노동이 편해. 이렇게 얘기하고, 육체노동 하시는 분은 정신노동이 편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저 넥타이 맨 놈들 편할까? 네? 나도 공부만 더 했어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둘 다 힘들잖아요. 저는 입만 떠드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렇게 이게 별개이면서 하나인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별개예요, 얘하고. 그쵸? 우리 남자하고 여자가 별개잖아요. 전혀 다른 성품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서로. 완전히 이질적이에요. 쇼핑센터 가봐요. 완전히 이질적이라는 걸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로 살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 그게 음양의 특성이고, 그 음양이 크게 녹아들어 있는 게 청량가지지, 우리 정신과 육체가 녹아들어서 이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일이 잘 풀리면 마음도 좀 느긋해지고 너그러워지고요. 편해져요.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좀 빚독촉 받고 집안 사람들 문제 생기고 그러면 누구나 괴로워져요. 예. 그러니까 뭐 도 닦았으니까 나는 안 괴롭다고? 웃기지 마세요. 괴로우면서 안 괴로운 척 하잖아. 예? 그러니까 진짜 안 괴로운 것은 가짜 도 닦은 거예요. 괴로움을 알아야지. 예.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기적으로 내가 이제 어떤 잘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땅의 지지를 얻어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하려고 그러고, 내 몸이 이렇게 내가 돈 좀 잘 벌,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거 있죠? 그걸 좀 내가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잘 되면, 광이 좀 반딱반딱 날라면, 예? 이제 돼지도 잘 먹으면 번들번들하죠? 예. 사람도 건강 좋으면 이런데 번들번들해요, 이렇게 광이. 그래서 번들번들해지려면은 땅 지기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존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존재들의 운행 법칙이 어떨 때는 이제 되게 잘 되고 똑같은 사람이 어떨 때는 되게 마음도 잘 쓰고 성품도 좋고 이렇게 쓰는데 어떨 때 보니까 이제 조금 막 사업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막 날카로워지고 뾰족해지고 막 이상한 막 예전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딘가의 시점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똑같은 콩을 심었는데, 여기가 봄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여름이라고 치고요. 가을이라고 치고, 겨울이라고 치자고요. 그냥 1년의 궤도로 봤을 때, 콩을 이때 심었고, 이때 심고, 이때 심고, 이때 심고, 이때 심고, 이때 심고, 다 다르게 심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 똑같이 수확이 날까요? 똑같이 꽃피고 똑같이?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왜 달라요? 환경이 다르죠. 가을에 딱 콩 심어놨는데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시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발점 중요하죠? 네 태어난 데가 어딘데? 강남에서 태어났어. 어디 섬에서 태어났어요. 시발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배우고 습득하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다 다른 거예요. 강남에 살면 뭘 극복해야 돼요? 자기 엄마 아빠를 극복해야 돼요. 네? 시골에 살면 거친 환경, 세상을 극복해야 돼요. 혼자 사는 방법을 극복해야 돼요.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은 강남에 태어나도 잘 되고, 섬에 태어나도 잘 되고, 그걸 극복 못하면은 다 그 밥에 건화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때 태어났는데 이 사람 팔자 구조가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 환경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 다음에 만나는 운이 이겨낼 수 있는 조건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예요. 그래서 팔자 태어난 날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기운이 어떻게 돼요? 무국의 상태에서. 무국이라는 건 없어요. 없는 상태인데, 응애하고 이제 태어났을 때가 그 사람의 기운의 최초의 시발이고 태극이 됐어요, 이렇게. 태극의 상태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은 율동한다는 거예요, 율동. 응? 율동한다는 게 뭐예요? 율동을 하는 놈은 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태극기가. 양과 음의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깐난쟁이도 낯을 가리잖아요. 네? 밥 먹고 똥 싸잖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밥 먹고 똥 싸는 건 다 해요. 음과 양의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숨 쉬고 숨 내뱉잖아요. 그럼 살아있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이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뜻이고, 이것이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성질이지만 하나다. 강조합니다. 이질적이지만 하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인이 들어와 있는데 운에서 신이 들어오면 충에서 나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개념이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된 개념이에요. 나쁘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충이라는 깨진다는 관점만 을 갖고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개발을 해요. 재개발 판잣집 그대로 놓고 빌딩 질 수 있어요? 부셔야지 짓죠. 그걸 걷어내야 짓지. 뭐 거기다가 리모델링 할 거예요? 판잣집에다가 빌딩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이거든요. 양면성이 다 존재하고 있음을 바라볼 때 이제 음양의 제대로 된 모습이 보인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원래 천도에서는요, 하늘의 운행의 법칙에서는 그냥 오행으로 쭉 돌아가요. 오행으로 5단계. 그러니까 수라는 운동성이 있는데, 수라는 운동성의 양과 목이라는 운동성의 양과 화라는 운동성의 양과 그렇죠? 금이라는 운동성의 양과 토의 양과 음의 운동만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도의 질서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정신은 천도의 기운을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 질서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저 질서대로. 저 질서는 완벽한 거예요. 완전 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늙지 않아요. 20대나 지금이나 지금 30대시니까 그때 똑같죠? 나 사랑받고 싶고, 난 아직도 이렇게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이를 많이 먹다 보면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몸이. 근데 육기는 어떻게 돼요? 육기는 육기가 생긴 과정은 이제 지구의 지축이 틀어져서 육기가 생기게 됐어요. 어쨌거나 이게 틀어지는 바람에 여기 이게 천기가 들어와서 여기 하나 반사돼가지고 지구로 하나 들어가는 것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명 창조가 지구만이 유일하게 된 거예요. 네? 원래 천도의 법칙이라면 굳이 유기물이 생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별에 우리가 백날 찾아야 없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별에서는 우리처럼 몸을 갖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에서 볼 수 있는 그 빛의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파장을 벗어난 범주 내에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쳐다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레이저, 무슨, 초음파 보여요? 초음파. 가긴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일 수 없는 파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에 이제 불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생명이 태어났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5행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6기로 이 지구에선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명이 태어는 났지만, 불균형해진 거예요. 불이 하나 더 생겼어요. 불이 하나 더 생겨서 양이 강해요. 양. 그죠? 불은 원래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얘는 양기 2개. 그쵸? 양기 2개. 음기 2개죠? 그러면 정양정음이 되죠? 양 2개, 2개니까, 음양이 짝이 딱 맞기 때문에 완벽해진 거란 말이에요. 토는 양도 있고 음도 있는 놈이니까. 완벽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이 안 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90 먹은 노인네도, 몸만 안 망가져있으면 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육기에서는 보면은, 불이 하나 더 생겨서,
육기의 구성을 막 강의가 날아가네요. 목이 하나, 그러니까 이게 목 하나,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상화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겼어요. 상화라는 것이. 상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가짜불이에요. 가짜불. 그래서 우리 몸에 상하가 있는데 안 보여요. 이 우리 육체적 장기로 따지면은 심포 3초란 말이에요. 심포경, 3초경은 눈에 안 보이는 그 역할은 있지만 동의보감 보면은 뭐라고 그러더라? 상은 있지만 형이 없고, 상은 있지만 형이 없고, 형이 없지만 역할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두 개가 됐어요. 불이 두 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불? 우리 이제 심장을 돌리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불이 있죠. 이 불은 뭐냐면 우리가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느끼거나 보이지 않는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하지만 하여튼 양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나이가 먹을수록 그 양이 음을 점점 지배해 가는 거예요. 지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점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점점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양이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죽을 때 보면은 고혈압, 막 이 뇌출혈, 이 다 양적인 병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수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육기는. 그렇게 이제 하여튼 너무 지금 앞서갔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기운 자체는 천간 정리, 하늘은 천수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역에서 정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천수상한다. 하늘은 이게 드리울 숫자거든요. 상을 드리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상을 드리운다. 상을 드리운다는 게 무슨?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예를 들면 의도를 말하는 거예요. 봄이 지금 봄이지만 봄이 갑자기 온 게 아니고 상이 먼저 들이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형인 거예요. 형적으로 이제 개나리도 피고 뭐 산들바람도 불고 아지랑이도 피어오르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법칙이 이제 천수상한다. 땅은 지수형, 이 거둘 숫자거든요. 거둘 숫자 똑같은 숫자인데 지수형. 땅은 걷어들여서 형체를 걷어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걷어들여서 형체를 완성시킨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남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한테 애를 가질 수 있는 조건, 그냥 기운만 팍 넣어주면 여자가 알아서 키운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호랑이도 볼일만 보고 암놈은 새끼는 암놈이 키우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그 음양의 기본적 기질로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팔자 안에 천간이라는 것은 들이운다. 어떻게 돼? 들이운다는 건 내가 뭔가 의도하는 거를 자꾸 어디다 밀어붙인다는 얘기죠.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천간에 관성이 떠 있다. 명예를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고 식상이 떠 있다. 지 얘기를 관철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비경겁제가 있다. 타인하고 경쟁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재가 있다. 사회적으로 돈 많이 벌거나 왕성한 세력을 갖추려고 발버둥을 치고 인성이 있다. 공부를 그냥 끝장을 보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네? 드리워야 되니까 자기가 그 뜻이. 그 지지는 달라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수형이란 말이에요. 땅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내가 천간에 띄어 있는 글자를
이루기 위해서 땅에서 어떤 수행을 할 것이냐, 어떤 실천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네? 천간에는 관이 있는데 땅바닥에는 재성이 있어요. 서로 틀리죠? 그쵸? 틀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돈으로 명예를 막 갖다가 들이붓는 거죠? 그쵸? 명예를 얻는 것이라면 그런 사람은 돈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식상이 있어요. 식상 위에 관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럼 뭐야? 그 사람 이름을 얻기 위해서 피아노를 잘 치든가 김연아처럼 스케이트를 잘 타든가 스케이트를 잘 타든가 하여튼 뭐 씨름을 잘하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그래서 이름 얻는 케이스. 그렇죠? 명예를 이룬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도월 선생처럼 학풍이 높아서 엄청 유명해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천간의 운행을 보면은 자 갑기가 중심에 서요. 이 건이고 이 주역에서 이제 보면은 이 건캐하고 이게 곤캐가 이렇게 씁니다. 없죠 지금 그 선천팔계도라고 그러는데요. 예. 선천팔계도라고 이제 찾아보세요. 예. 그러면은 왜 태초에 이 제대로 된 우주는 그 하늘과 땅이 중심에 서서 이 세상을 태초로 창조했다 이 뜻이에요. 근데 후천팔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건곤이 이 귀퉁이로 밀려 있어요. 예? 귀퉁이로 밀려 있고 이하고 감이 중심축을 갖게 되거든요. 후천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태초에 세상을 만들 때 건곤, 아버지와 어머니가 창조했다 이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갑기가 이제 그 대표가 되는데, 갑은 목이고 기는 토잖아요. 오행적으로.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토가 되냐 말이에요. 왜? 갑기 내가 볼 때는 갑기 목으로 했으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갑기 목으로 하자고요, 그냥. 이 천도의 운행이라고 그랬어요. 천도의 운행. 천도의 운행은, 생명을 창조해서 발전시키는 그 생애 과정이 있고요. 그 발전된 기운을 수렴하는 그 성애 과정이 있어요. 성숙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확 솟아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옆으로 확 퍼지려고 하는 이제 단단해지는 기질로 이제 바뀌는. 예? 그러니까 확 올랐다가 공부도 어떻게 돼? 탁 성장했다가 계속 성장만은 없어요. 공부가 성장했다 멈춰서 막 다져요. 공부가. 그래서 그것이 다져지면 다시 올라가요. 근데 안 다져지면 절대 못 올라가요. 이 과정이거든요. 만물의 과정이 이런 과정에 이제 놓여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생과 성의 가장 중심점이기 때문에 갑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완벽한 완숙시키는 거.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천간론 양기가 갑, 을, 병, 정, 무까지 보통 양의 활동성이고요. 봄에 기상이 왔다가 꽃이 피고 꽃이 완전히 허들어져서 완벽하게 무성해지면 기토에서 완전히 그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더 이상 기가 못 올라오는데 하여튼 그것까지 설명 못 드리고 디테일하게 설명 못 드리고 그건 책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기토가 되면은 완벽하게 양이 이렇게 딱
잡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토일관들이 조용해요. 말을 안 해요. 속 얘기를 잘 안 해요. 말은 떠들어도 깊은 얘기를 잘 안 해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갑의 목적은 그렇게 만물을 창조를 시키고 그렇게 생애 과정을 가는 것이 그 목적이고, 기토는 그 성숙의 과정, 경신임계라는 성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래서 만물을 완벽하게 이렇게 수렴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기본 의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목을 보면 나가려고 그러겠죠. 기토를 보면 나가려고 그러겠어요? 기토는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그럴 거라고요. 나서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갑목은 어지간하면 나서려고 그러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 갑목은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갑목은 어디로 가는 게 뜻이에요? 기토로 가는 게 목적이고, 기토는 사실은 갑목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태어나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고, 죽으면 태어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예. 결혼한 사람은 혼자 사는 게 목적이고, 혼자 있는 자는 결혼하는 게 목적이죠. 꼭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려고 막 그러면은, 뭘 혼자 살면 편한데 결혼해. 근데 다 결혼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 말은 안 듣겠습니다. 제가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근데 이 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튀어오를 때 이 반발력이잖아요. 개구리가 튀어오르는데 그 발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발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튀어오르기 위해서는 그냥 오르는 건 없어요. 강한 반발력인데, 예. 그래서 갑이라는 놈은 원래 그 바탕에 토를 깔고 있어요. 왜? 기토의 소산이기 때문에. 기토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행적으로는 목으로 쓰이지만 반은 토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가 쓰면은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발전적이지만 점잖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갑이라는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을하고 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건데 똑같이 보니까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갑이 기토를 만나면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갑이 기토를 있네, 기순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이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바로 앉는 거예요. 그게 합이에요. 근데 그 합은 어떤 목적이에요? 어떤 그 갑기 합, 토라는 것은 목적성이에요. 목적성. 토라는 것은 중화직이죠. 중화직이. 토. 예? 중화직이잖아요. 예. 그 중이라는 목적. 그러니까 만물 생성과 창조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 그러니까 갑목이 기토를 만나면 반발력이 사라져요. 나가려고 하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뭐 갑 있는 분이 뭐 기축년 얼마 전에 있을 때 갑이라는 성질을 전혀 발휘를 못하게 돼 있어요. 탁 찌그러져요. 예. 그런데 이제 기를 만나고 그 다음에 경을 만나면 경으로 만나요. 그럼 그 경을 만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탁 튀어나가요. 예. 갑경 충하는데 어떻게 튀어나가요? 이렇게 또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갑경 충하는데 갑이 튀어나가나요? 충하면은 갑이 깨지죠. 예. 그러니까 일순환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일순환 할 때 어떤 일이 둘이 처음에 우리의 만남이 처음엔 손잡는 정도 사이였단 말이에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손이 이제 다른 데로 가면 그게 이제 그 2차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점점 위로 이제 올라오죠. 아주 익숙한 순서대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게 딱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충이에요. 충이 없다면 손에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만났는데 생각해봐요. 남자가 맨날 손만 잡어.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그쵸? 만난 지 6개월 됐는데도 계속 손만 잡지.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번에 그 과정 내에서의 일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탁 자극을 받잖아요. 어떻게 맨날 손만 잡고 그래? 이제 이런 자극을 받으면 남자가 충격을 확 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하는 건가? 이래가지고 탁 깨졌을 때 깨져요. 경해 깨져. 깨지는데 깨지고 나서 그럼 깨지면 가만히 있어요? 다른 걸 또 찾겠죠. 바로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것이 생기는 게 이제 신이 되면서 완벽하게 생긴 게 딱 보이는 거죠. 갑의 활동이 이제 보이는 거죠, 완전히. 예. 경에서 탁 깨지면서 깨지고 바로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깨지고 바로 생기는 과정이 우리 엄마 뱃속에 애가 잉태되어 있는 시간처럼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일 뿐이죠. 예. 아시겠어요? 모든 과정이 12운성의 과정처럼 시작이 되면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부에서 다지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을경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갑에서 한 단계 발전을 했잖아요. 이제 갑이 이제 기순이 만나가지고 열심히 연애해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한 단계 올라섰어요. 단계가. 예. 그런데 뒤에 오르는 놈이 어떻게 좀 더 가려고 그러니까 로켓 가듯이 이제 뒷심이 없죠. 뒤로 계속 기운이 없잖아요. 로켓 팡 쏘면 처음에는 팍 직선 운동하다가 나중에는 피 꼬부라지잖아요. 예. 이 을목이에요. 꼬부라진다. 기운이 없어서 꼬부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목은 우직하고 어디 수에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생을 받아서 온 놈이기 때문에 우직하고 끝장을 봐요. 끝까지. 수라는 것은 지구력이거든요. 근데 을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왜? 기운이 허결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목의 목적은 뭐예요? 처음에 갑목은 이렇게 탁 요만한 이렇게 새싹이 딱 나오는 것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을목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을목의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딱 벌어져서 나가는 게 목적인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조금 더 자라니까 나무가 조금 더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갑목의 상태에 있다면은 갑목의 상태에 있으면 이게 이렇게 툭 꼬부라져요. 예, 그래서 더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꼬부라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껍데기가 단단해져야 돼요. 예?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려면 뼈가 두꺼워져야죠, 점점. 뼈는 3살짜리 그대로인데 살만 80kg, 90kg 쪄봐요. 톡톡 부러지지. 그죠? 그래서 을이 병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이라는 단단한 놈 있죠? 이놈의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갑을까지는 무조건 성장이 목적이에요. 성장. 예? 성장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경이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놈이 아니죠. 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이라는 놈이 없으면 목이라는 뜻이 뭐예요? 성장이거든요. 시작하고 열어가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팔자에 인월에 태어났는데 오도 있고 수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금이 없어요, 만약에. 진월에 태어난 분이 있었는데 용이 3마리였었는데 용이 3마리가 있고 하여튼 해수가 있고 이렇게 있었나?
자가 있었나? 신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있었나? 자, 목화 다 있어요. 금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 근데 목화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 에너지는 이렇게 피어오르겠죠. 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툭 꺾이겠죠. 이 사람은 일을 시작은 잘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까지는 시켜요.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 일은. 그리고 자기가 결실을 못 걷죠. 결국은 자기가 아니에요. 인생이 정확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 이 목기잖아요. 진월이니까, 봄이니까. 진이라는 것은 목기와 화기가 섞어져 있는, 이것이 교차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섞어져 있단 말이에요. 진이라는 글자 자체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간기죠, 계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질을 다 갖고 있어요. 인생도 정확하게 그런 모습으로서 딱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금은 그래서 내 목을 치는 좋은 희신이 기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없어서는 안 되겠죠. 목의 입장에선 금이란 절대절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을목에 있어서 특히 경금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진, 만약에 운이 거꾸로 갔어요. 묘, 인, 축, 자, 해.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고 나의 사무실 접고 저 산으로 들어가요. 죽어도 안 된다니까요. 자기 밥은 먹고 살죠. 특히 이때는 아주 가난하고요. 이때는 아주 가난해요. 요 시기에는 그러면 술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여기 좀 금기 좀 섞겠죠? 죽 중에. 요때는 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돈 많이 벌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니까요. 그냥 먹고 살아요. 찌질하게 그냥 먹고 살아요. 안정되게 그냥. 한 달에 한 200, 300 벌면 먹고 살잖아요. 그 정도 벌고 먹고 사는 수준이 저 수준이야. 우리가 이제 좋다, 잘 됐다, 이거는 몇십억, 몇백억 정도 불리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잘 됐다라고 이제, 기준이라면, 그냥 이렇게 돼요. 또, 이런 사주 계실라.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돈 더 벌고 잘 되고 싶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나는 언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나요? 와서 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냥 먹고 삽니다. 그냥 그 말밖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살면 문제 없어요. 내 팔자가 그런데 뭐 어떡할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불만이 생기면 이제 여기 천간에 뭐 이렇게 경 같은 거 이렇게 떴는데 뭐 이렇게 이제 뜨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야심을 부리게 되거든요. 예? 큰 야심을 부리게 되거든요. 만약 이런 구조라면. 야망에 불타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 생각과 몸뚱이가 내가 돈 벌려고 한다고 돈이 벌어지냐고요. 아까도 천간지지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생각은 천간에 이렇게 금기, 화기 막 이렇게 뛰어났단 말이에요. 생각이 금기를 품었다는 것은 뭐예요? 큰 돈, 한 방, 한번 날려보자.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갖고 있어요. 천간에 가불목? 맨날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 절대 큰 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의욕적이에요. 그냥 하는 것에 기쁨을 두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금이 있으면.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인생이 좀 괴로워지죠. 왜? 안 받쳐주니까. 운에서라도 좀 왔어야 되는데 운에서도 안 오잖아요. 그쵸?
팔자가 어떻게 됐고 용신을 지금 잡아요? 아무 용신은 안 잡아요. 만약에 꼭 그 순행해가지고 진, 사, 오, 미, 신, 유 갈 때 유대음부터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이사주는. 신에서는 조금 나긴 나는데 많이 안 나요. 여기서는 안 해본 일 없이 다 해봐요. 왜? 양기가 지나치니까. 여기 양기에 양이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산전수전 안 겪어본 일이 없다. 이 일 저 일 다 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런 분이 뭐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무슨 뭐 다단계 회사 목일간이었는데 다단계 회사 프로그램 짠 사람 업적은 많아요. 뭐 한 일은 대단해요. 근데 그럼 뭐해? 그럼 뭐해? 다단계 회사는 그걸로 돈 벌었을지 몰라도 나는 못 벌었는데. 그러니까 화려하단 말이에요. 인생이 이때는 화려해요. 그러나 껍데기만 있지 속은 다 텅 비어버린 상태고 드디어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봄의 기운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쭉쭉쭉쭉 이제 갔다가 쳐지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행으로 사주를 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병은요 이제 이게 여름이에요. 계절로 치면 이제 기운으로 치면 여름에 준하는 게 기운인데 갑을까지는 성장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에 이르면 모든 기운이 이제 이게 퍼지기 시작해요. 외부로 확산. 이제 산발하려고 하는 작용이 있어요. 산하고 흩어지려고 그래요. 예. 흩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얘네 둘이는 합쳐서 금이 되는 것이, 금이란 물성을 따라가야만이, 온전한 형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하고, 병금이라는 것은 가을에 숙살지기 적인데, 수렴하는 거잖아요. 수렴인데, 안에다가, 그러니까 경이라면, 안에다가 을이라는 놈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속이 겉은 딱딱하고 속은 부들부들한 거예요. 수렴을 하는 게 성장의 과정인데, 성숙의 과정인데, 어떻게 돼? 양의 운동 속에서는 양이 바깥에 있고, 음이 안에가 있고, 음의 운동 속에서는 음이 바깥을 포위하고 있고, 양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이 넘어가면 남자가 여자한테 못 해보는 거예요. 해볼 수가 없어요. 여자의 이 큰 대뽀에. 우주 운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남자가 더 목소리가 세고, 나이 들면 여자한테 꼼짝 못하는 게 남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장을 해야만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죠. 병에서 어떻게 돼요? 생명 창조를 위한, 여기서 창조가 되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안으로 말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자라 여기서 씨앗이 되는 거고, 속에서 품어져가지고. 질서예요, 그냥 질서. 정확하게 짜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우리 선조들이, 이 부호를 만든 게 누가 만들었겠어요? 깨달은 자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도인이. 하늘을 가게 소통하는 자가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진리가 있는데, 그냥, 괜히 가불병정을 이렇게 놔놓고, 그런 기질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괜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병은 신하고 합쳐서 이게 병신 합수가 되잖아요. 병이라는 게 막 흩어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조춘의 기상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으로 이게 잡아서 이렇게 안에서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있는 땅이 다 우주로 안 날아가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죠? 지구의 안에 있는 핵 때문에 그렇거든요. 핵이 철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서 이게 중력이 생기잖아요. 중력이 이렇게 딱 생기니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주로 지구가 돌아도 원심력보다는 중력이 훨씬 세니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 날아가고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음기란 말이죠. 이제 양기로부터 나가는 시점부터는 속에서는 반드시 음기가 이렇게 붙들고 앉아 있어야 돼. 지금 아까 같은 얘기죠. 붙들고 있으면은 그 형체를 유지하는데 만약에 그 음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리죠. 예.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때는 다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남아 있겠어요? 그럼 넌 평생 돈 없다 그러면 틀리죠? 왜냐면 이때는 음기가 쇠가 철이 잡아주잖아요. 안에서 더 이상 못 나가게 잡아주고 있잖아요. 기운이. 그러면 보존이 되고 있으니까 내 거지 그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이런 게 용신이에요. 금이 없어서 금을 쓸 수가 없다. 웃기지 마세요. 아이고. 인생 관찰해보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용신, 그때는 이때는 돈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큰 일을 했다는 의미로서 그것이 화가 용신이다. 남는 돈은 없었다. 아, 그렇고.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주가, 이렇게 비전이 많이 나와서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비를 용해야 쓴다. 아니면 이렇게 막 말을, 이리 바꿨다, 절로 바꿨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혹시 말하다가 틀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양기가 지나치기 때문에, 봄이 오도 이 진월이 양기가 상당해요. 상당해요. 진월되면 더워지기 시작해요. 진월 아침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의욕이 가득한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지나치죠, 이 사람들. 땅바닥에 육기에 금기가 없으니까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운을 만나줬을 때 인간구실을 하지, 이때 가면은 너무 일만 벌리고 다니니까 흩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운에서 다시 임묘진을 만나면 돈 날려야 안 날려요? 날리겠죠. 사오미 갈 때 돈이 보이겠어요? 이런 대운에? 착살 나는 거예요. 신유술 가면은 조금 일을 다시 해내고, 이때는. 그런데 이때로 가면, 사오미 가도 괜찮아요. 사오미 가도 괜찮아요. 사오미에서 금이 살아나잖아요. 금도 살죠? 화도 있죠? 왕성한 후사의 활동을 하지만 그것이 망조가 날 만큼 퍼져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금기가 안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운을 보는 방법식 자체도 지금 달라졌죠. 변화한단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천기가 흐리다. 땅은 어떻다. 그래서 나는 어떻다. 의 세 가지 조건이 맞물렸을 때 이 사람이 어떻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용신은 만나서 용신은 화 잡으면 평생 그냥 화가 좋대. 세운에서도 화 들어와야 좋고 평생 좋대. 좋기는 개뿔이 좋아요. 화대운 제가 화용신이라고, 저 화 좋아해요, 진짜. 저 화가 용신이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그 사주가 음해가지고. 병술년에 돈 많이 벌었겠다고. 병술년에 많이 벌긴 많이 벌어요. 그때 가진 돈 500만 원 밖에 없었는데. 그 정도면 많이 벌었지, 막. 이모 개미대운에, 그때도 좋았겠다. 좋긴 뭐가지, 그때 망했는데. 그때는 천간에 수가 들어와가지고 그랬대. 수가 들어야, 아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때, 묘대운에서는, 저도 음기가 강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태어나서 이렇게 완전히 음기투성이잖아요. 그쵸? 음기가 있는 상태에서 묘가 들어와봐요. 이 완전히 얼었죠? 완전히 얼었기 때문에 묘가 들어와서 해결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성장을 못 해요. 그리고 절대 좋은 곳으로 못 가요. 화기를 얻어야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은 금기는 없어도 좋은 데는 갈 수 있죠. 왜? 화기가 지나치니까. 돈 버는 문제하고 그런 데 가는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죠, 지금 얘기하는 게. 예.
이 정도 갖고 해결이 될 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조금 더 양기가 와. 이때는 사옴이 왔을 때, 예? 사옴이 왔을 때, 그러니까 추워요. 여태 추워요. 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되지가 않아요. 왜? 대운에서 이미 지금 환경이 저걸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어떤 목기가 동해서, 목기만 동해요. 예? 그러니까 목기가 동했다는 것은 뭐냐면, 수기의 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수의 생을 못 받고 있죠. 수가 얼어 있단 말이에요. 얼어 있어요. 그래서 수의 생이라는 건 뭐예요? 지원이에요. 교육이고. 수생목을 받았다는 것은 지원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뒷받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원 교육을 못 받고 뭔 일을 벌렸다는 건 뭐예요? 빚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게 없이. 예. 부실해졌겠죠? 예. 부실해져서 망한 거예요. 허술해지는 거예요. 수생목을 탁 받아가지고 그것이 목생화로 확 넘어가야 일이 잘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가니까 일은 커졌는데 수가 수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화도 화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수도 수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진으로 넘어가면 온도가 어떻게 돼? 좀 올라갔죠? 이제 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더워지기 때문에. 묘유는 양명한 거예요. 이 묘유는 양명한 거라 그래가지고 양명이 이제 밝고 맑은 지금이 양명한 때죠. 더운 게 아니고 이제 확 밝아졌을 때 그러니까 온도는 차도 이렇게 우리가 상쾌하게 밝아진 그게 양명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해월이나 이렇게 태어났으면 달라요. 해월이면 잘 써요, 묘대운도. 이게 추걸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온도와 습도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진사, 이렇게 이제 와요. 그러니까 이때 돈이 없었죠. 한 푼도 없었죠. 진짜. 금이 있는데 금이 결실이 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는데 하여튼 딴 데로 빠져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병리신은 합을 해가지고요. 수가 되는 것은 지나친 병화의 확장성을 수기로서 하지 않으면 견제가 될 수가 없고 병화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병화가 이제 흩어져 가지고 지나쳐 버리면 맨 뻥쟁이밖에 안 돼요. 사기꾼, 뻥쟁이, 풍유 이런 사람만 되는데 그러니까 병화 있다고 다 뻥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병화가 있는데 이렇게 신금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처럼 탁 말씀도 잘하시고 이제 실력도 갖춘 분이 될 수가 있어요. 돈도 있고 실리도 좀 갖추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병화가 그렇게 신금을 못 만나갖고 있으면 맨 말만 그럴싸다니까요. 네. 그런 거. 그래서 수로서 하는 것이 맞다. 신금도 마찬가지고 신금은 가을에 완벽하게 이제 그 결실이 얻어져서 끝난 상태예요. 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수학 끝나면 뭐예요? 수학 끝나고 나면 예? 조장해요? 바로 이래요? 놀잖아요. 네. 놀잖아요. 그쵸? 예. 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죠. 신에서 병을 바라보면 굉장히 병에서 신이 아니라 신에서 병을 바라보면 굉장히 맑고 청순한 기운이에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기운이라고요. 욕심이. 하나도 욕심이 없는 기운이에요. 신금은 이제 결실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봐요. 로또 맞아가지고 지금 호주머니에 100억 있는데 지금 돈 버는데 욕심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행복하고 편안할까? 또 나하고 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거 찾고 있죠. 신금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정립목은요, 이게 이제 정화는 오므라졌어요. 양기가 극렬해졌는데 더 극렬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병화가 더 세다 이게 아니고, 병화는 표현 방식이 이렇게 확장이 돼 있지만 정화보다 양기가 더 약해요. 정화가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무 지나쳐서 어떻게 돼요? 이게 양기가 너무 지나치니까 어떻게 팍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늘어져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신금 정도의 기운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센 놈. 임수로서, 이거 수죠? 이건 대놓고 수죠. 임수로서, 정화의 분열 과정을 견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분열을 못하게. 밑에서 꽉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림은 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된다는 것은 화의 입장에서 뒤로 한 칸 물러선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운동성 자체가. 그래서 화의 확장을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겠다. 그 다음에 임수의 입장에서는 저장하고 생명 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탄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양기에 이렇게 따뜻한 기운으로서 확 이렇게 비춰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서로 음과 양의 조화예요, 서로. 그렇고, 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정화보다 더 확장되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토로서 이렇게 감싸고 있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데, 확장은 더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런데, 모든 양기를 자기가 수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토는 대장 기질이 있어요. 자기가 다 이걸 먹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무토는 이 개수를 만나야 비로소 이제 완벽한 생명 창조의 씨앗이 이제 나타나고, 개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완벽한 씨앗이 됐으니까 다시 창조의 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토의 강렬한 견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게는 화가 되죠. 그러니까 토의 입장에서 보면 화는 한 단계 뒤로 물러난 것이고, 그쵸? 개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화에 열이, 콩 우리가 심으면은 열나잖아요. 땅에다 심으면 그냥 열나죠? 열을 받아야 간목의 반발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어요? 아니, 개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개수는 막 웅크려진 거잖아요. 근데 개수 다음에 왜 간목의 반발력이 나오냐고요. 화로서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콩을 심어놨는데 땡땡 얼려봐요. 콩이 나오나. 따뜻하게 해주니까 어떻게 간목이 팍 튀어나오잖아요. 무토의 입장에서는 화가 됐으니까 뒤로 한 단계 물러났죠. 분열된 것이 어떻게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견제하고 있죠. 더 못 나가게. 그래서 무토가 이렇게 계속 뒤로, 정화에서부터 브레이크를 잡고 있잖아요. 브레이크 잡아서 기토에서 결국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은 어떻게 속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서는 속에서는 계속 분열을 시키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완벽하게 서로 이렇게 맞아주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팔자는 저렇게 조화롭지가 못해요.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깨졌어. 무토가. 그럼 원래 무토는 그렇게 대장 포장하는 기질이 있는데 어떻게 굴겠어요?
지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러겠죠. 다 자기 밑에라고 떠들고 다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예?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 무토나 정화의 조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궁상맞게 살고 있겠죠. 내외 차단하고 탁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난 내 건 나 먹고 살라니까. 몰라,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탁. 개수는 감목을 열어줘야 되는데 감목을 열어주는 행위를 안 하게 된다,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탁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순 때문에 사람의 성격이 제각각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행위 때문에, 정신과 행위 때문에 어떤 경제라든가 뭐 재물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결국은 이렇게 지금 설명한 대로만 돼 있으면요. 사주가 좋은 사주예요. 왜? 중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내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떠들 때도 오버 안 하고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고 있고 내가 재물 활동을 할 때도 적당한 선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돈벌이를 하니까 적지도 많지도 않게 욕을 먹지도 안 먹게 누구나 이렇게 딱 보면 적당하게 하면은 욕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막 돈지훈님 막 이러면서 이제 절 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 뭘 얘기를 해도 만약에 신금이나 이런 것들이 병화의 조절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예? 잃어버리면 어떻게 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 잘못했구나. 얘가 이걸 잃어버리면 이제 돈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까지 오행의 그것을 이제 육기는 오늘 안 되겠네요. 이 토죠, 금이죠, 수, 목, 화, 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토, 금, 수, 목, 화. 예, 목, 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토, 금, 수, 목, 화 이렇게 되잖아요. 예? 결국은 이런 어떤 변화작용의 결과물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지금 토, 금, 수, 목, 화 이렇게 상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예? 이제 그래서 우리 정신의 작용이 저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6기까지 설명할 수 있을라나? 너무 지루한가요? 예? 지루하면 딴 거 하고요. 딴 거 뭐예요? 시간이 오늘 몇 시까지 할까요? 6시까지 하시죠. 6시까지 해도 되나요? 너무 길지 않나요? 10분 쉬었다. 그러면 쉬었다 가시죠. 예.